입법부 국회가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들과 나라 살림을 하려면은 필요한 법안을 만들거나 문제가 되는 법안을 폐지하거나 또 개정하는 일들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죠. 국민의힘은 내용이 깊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재명은 마음이 편할까? 다 된 듯 보이지만은 죽을 맛이지요. 불안합니다. 그동안 방탄옷을 입고 잘 버텨왔지만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기까지는 피가 마르는 것이죠. 이재명과 그 졸개들 그리고 민주 좀비들 마음이 아마 그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3년을 치르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으로서 1년을 보낸 바 있었죠. 21대 당시에 민주당의 의석이 155석, 범야권으로는 181석이었고 국민의힘은 115석이었습니다. 범여권으로 따졌을 때에 지금 국회는 어떻습니까? 범여권이 108명, 108석입니다. 그리고 범야권 민주당을 포함해서 192석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나 지금의 국회 모두가 완전히 민주당 중심의 절대 우위의 국회를 보이고 있는데 21대 때에 민주당 정권 시절에 필요한 법을 만들자 했습니다마는 전혀 외면했었죠. 팔짱 끼고 호흡을 관원이었습니다.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고 지내왔던 저들 아니었었습니까? 아무리 엿장수 가위질은 엿장수 마음대로라 그런 말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하는 짓을 보면은 자신들이 법안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데에도 엿장수보다도 못한 낯 부끄러운 짓을 쭉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가면을 쓰고서도 가정을 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기 쪽 배를 불리는 데만 신경을 써왔던 것이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이 국회의원들이 한 행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향해서는 거짓과 사기질, 선동질만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양국법이었었죠. 지난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내도 문재인이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미루고 미뤄왔던 것.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민주당이 들고 나왔던 것이 양곡관리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낯 부끄럽고 모순되는 행동을 보여왔습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 법안하지 않고 상대에게 넘기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야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행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21대 국회가 파장을 앞두고 석 달을 남겨놓고 이런 문구로서 입법을 촉구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1대 국회가 꼭 통과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입법을 촉구한다. 라고 민생파리, 민생을 들먹거리면서 사기 행사를 펼친 것이었죠. 당시에 이원택, 진선미, 김영배, 장혜영, 용혜인이 사기와 거짓말로 국민들을 우롱하려고 법안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잠시 한번 인용을 해보지요. 이제 21대 국회는 그 마지막 역할로서 지체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각의 법률이 가지는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여 반드시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은 늘 현명하고 고요한 듯 하나 너울처럼 역사를 주도하여 왔다. 지체된 입법 활동에 누가 나서고 누가 회피하는지 국민이 보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5대 민생법안 입법 촉구 연대를 만들어서 이원택과 진선미, 김영배, 강은미, 장혜영, 용혜인이 이렇게 촉구하는 쇼를 펼쳤습니다. 사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석 달 앞 1월 15일 날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파장국회 아닙니까? 국회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쇼를 4년 동안 팽팽히 놀다가 딴짓하다가 표 구걸하는 그런 쇼를 국회의원들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세비 연봉을 억대를 주면서 각종 특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많은 아무튼 이러한 쇼를 지금까지 벌려왔던 것인데 한마디로 5만 가지 더럽고 추한 행동들을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다 해왔었죠. 이제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온 24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감방 가는 것이 초일기에 달하자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만들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대통령을 만들어야 감방을 가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당의 졸개들 그리고 좀비들의 최대의 바람이고 목표입니다. 이재명이 안고 있는 범죄 사실을 이번 기회에 싹 털어버리자. 깨끗하게 하자. 시간이 없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욕이야 비난이야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교주 이재명을 살리고 우리도 얼마나 범죄에 연루된 그러한 범죄인들인가. 우리들도 감방에 가지 않으려면은 이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이런 시간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현재 국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입법을 서두르는지 다시 한번 이들이 서두르고 있는 이재명 구하는 법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 서두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에 재판을 중지하자. 바로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후보 당선 후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 뻔한데 사전에 차단하자.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선거법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개정을 하자. 이재명이 반드시 사실은 5월 15일 재판을 받으려 했었습니다마는 온갖 협박 속에 6월 18일로 법원이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잘못된 처벌이 면소될 수 있도록 아주 싹쓸이 없애겠다라고 해서 법 조항 자체를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게 어떻게 양심 있는 의원들의 자세입니까? 도둑놈 마음 아니겠습니까? 도둑놈 심보입니다. 세 번째, 헌법재판소. 지금까지는 재판을 펼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래라 저래라 언급을 못했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법원의 재판도 잘 됐네 못 됐네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맡겨보자. 아니 그렇다면은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법을 얘네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졸개 존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참에 대법원의 대법관이 14명인데 민주당 식구로 대폭 늘려서 30명을 확보해 놓은다면은 어떠한 외풍에도 껐떡이 없다.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법원 조직법을 바꾸겠다. 친민주당의 대법관 위주로 30명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법 상정하고 입법을 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법이라는 것이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고 형평 있게 만인 평등이라는 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법 자체가 이재명 구하는 악법을 만들겠다고 나섭니까?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나선다는 그 자체가 국가적으로는 망신인데 이런 쓰레기의 죄가를 모두 다 면서 없애준다? 아니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의원들이라고 배지를 달고 있는 자들이 하고 있을까? 다 거의 다 법조인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양심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늘이 무섭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그냥 보고 있을까? 심판의 날은 6월 3일, 이제 24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요즘에 민생 투어를 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입가에 웃음을 띄웁니다. 아주 인자한 표정을 짓고 얼굴에 미소를 보이고 있지만 있는 말 없는 말 다 사기치면서 거짓말로 가정을 떨고 있는데 그 얼굴, 그 입이 어떤 입이고 어떤 얼굴입니까? 김부선에게 대했던 그 쌍욕을 퍼부었던 그 입이요 얼굴 아닙니까? 형수를 상대로 해서 쌍욕을 퍼붓던 이재명의 그 입과 얼굴이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재명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20여일 동안 가면을 잘 쓰고 대국민 사기극만 펼치게 된다라면은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런데요. 본 바탕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은 또 이런 변명을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 눈에는 모두가 다 하위 직원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겠지만은 하늘은 분명히 국민들은 분명하게 이재명의 죄가를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호감도가 42에서 45%를 벗어난 본 적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수입니다.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모르긴 해도 밤 잠자리에서 이재명이 잠에 들 때에 김문기 씨, 유한기 씨 등 너댓섯 명의 혼령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내가 죽었노라 구천에서 떠돌면서 이재명의 잠자리에 분명히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씨 발이나 제대로 뻗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죄 짓고는 절대 못 사는 것이 이 세상 삶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